네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네, 작년에 네. 말이 굉장히 많았던 법안이 하나가 있었어요. 네.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서 네, 예. 이게 솔직히 좀 논란이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. 이게 이제 법 자체를 조금 설명하고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. 하자고요. 근데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보면 예. 무제한 임대차 계약갱신 법안이래요. 네, 맞아요. 이게 말이 되나? 그러니까 현재는 최대 2회까지만 네. 허용이 됐던 네. 그 갱신을 네.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끔 이거를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요. 네. 이거의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제 이 법안 자체가 통과는 안 됐어요. 네. 상정돼가지고 결국에는 예, 폐지가 폐지됐습니다. 폐지됐는데 이제 내용 자체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. 지금 대항력 자체가 그 다음 날 생기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바로 대항력 생기는 걸로 네. 해달라. 그리고 두 번째가 집주인이 만약 집을 팔았을 때 세입자로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이 집주인 바뀐 거 마음에 안 든다? 그럼 나 나가겠다 하면 2달 안에 바로 돈 내줘라.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무제한으로 2년은 안 된다. 나 평생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평생 뼈를 묻게 해달라. 그럼 뼈 묻게 해주겠다. 이거고 그 다음째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. 지금은 그 전세 가격 자체가 시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시장이 결정하는데 아니다. 주택임대 그 조정위원회가 이 가격도 결정하겠다. 시세를 70% 넘지 않는 범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. 시장에 맡기지 않고 시의회에서 말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건 결정하겠다. 중재위원회 그런 데서 결정하겠다.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저걸 왜 내놨을까? 한 10인 정도 되는 네. 국회의원들이 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까? 아, 처음이 아니에요? 제 기억으로는요, 2019년 때 임대차법 개정할 때 그때 한번 내놨었어요. 이거랑 비슷한 거. 무제한으로 하겠다. 자, 그러면 네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 네. 그런 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런 게 좋은 법안 아니냐. 그래야 좀 거주에 대한 안정감이 더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. 이렇게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죠. 분들도 계실 거고. 그리고 이제 집을 네. 한 채 말고 2채 이상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. 이걸 시장에 맡겨야지 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강제 법안을 만들려고 하느냐.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면? 찬반이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다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다 왜냐하면 다 상식적인 사람이에요, 국민들은. 네. 근데 이게 어이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다수가 그 법안을 내놓은 그 의원들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제 그 의원들이 무슨 생각이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지 바람직하지. 네. 이 법안 자체가 이거 누가 보기에는 괜찮고 누가 보기에는 안 괜찮고 이런 법안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허점이 너무 많고 우리 자본주의법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 법이거든요. 시장이 개입해야 될 걸 갖다 정부가 개입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. 이거 자세히 보세요. 한번 이 법안 자체를 보면 네. 그냥 피디님께서 만약 집을 한 채나 2채,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제일 먼저. 집을 팔겠죠. 집을 팔겠죠. 내가 네. 미쳤어? 내가 왜 세입자한테 전세를 줘?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. 나도 힘들게 내가 힘들게 돈 모았는데. 저 집을 산 건데. 그리고 더 이상 집을 사시겠습니까? 안 사죠. 한 채 이상 더 이상 사지 않아요. 네. 그러면 이런 법안을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왜 내놓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왜 내놨을까요? 이건 그냥 엄연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 전세제도가 있다고 해요. 네. 이 전세제도는 사실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. 네. 그러면서 바뀌고 보완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가지고 생긴 그 제도예요. 네. 전세제도 네. 자체가. 미흡한 점도 있을 수는 있어. 약간의 어떤 제도든 다 미흡한 점이 있어. 근데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전세로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
나도 집이 없을 수 있는데 우선 전세라는 제도로 무이자잖아. 전세 그 네. 자체, 보증금 자체가. 그래서 내가 그걸로 징검다리로 집이 조금 올라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예,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적인 면에서 나쁘진 않아요. 좋은 네. 점이 많아요. 근데 이거를 왜 계속 통과를 시키려고 하느냐? 그건 뭐냐면 외국 사례에서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. 외국은 어떻게 되냐면 임차를 놓는 임차 시장 자체가요. 우리는 개인이 한 80% 정도를 가지고 네. 있어요. 정부가 한 10% 좀 넘게 가지고 있고, 그다음 민간 기업들이 네. 한 5% 미만 정도를 가지고 네.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임대 시장 자체가 외국 사례에 가면은 다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.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이 정도 비율이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네. 일본이라든지 미국, 유럽 이런 데 가면 대부분 기업들이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시대로 계속 갈 겁니다. 네, 네. 그럼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그렇죠. 정부 그 기업 입장에서 네. 이문은 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떤 게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요. 네. 박근혜도 이런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쭉 지금 추진하고 있었어요. 박근혜 정부 때도. 네네네. 그게 뭐였냐면 그 중산층을 위한 뭐 임대 아파트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뉴스테이라고 공급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거가 막말로 얘기하면 기업이 갭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네요. 왜? 거기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그 동탄에 대표적으로 그런 뉴스테이들이 좀 많거든요. 네. 대우도 있고 롯데도 있고 그다음 자이도 있습니다. 네. 그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. 근데 걔네들이 그 회사들이 그때 당시 매매 시세에 맞춰 갖고 전세를 맞췄어요. 매매 시세 맞춰서. 예. 그러니까 뭐 거기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비어 있다가 지금은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거의 채웠거든요. 그거 무슨 돈으로 해요? 다 기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. 걔네들은 1%짜리, 2%짜리. 그거 이제 기업이 가져가겠다는 게 임대차 시장 자체를 기업이 가져가겠다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전세 제도가 느낌상 없어질 거는 같잖아요. 네. 이거 쭉 평생 갈 것 내가 어쩌면 눈을 감기 전에 이 전세 제도는 없어질 수 있어요. 그러면 네. 주거 비용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자들이 하는 걸 보세요. 똘똘한 한 채로 다 지금 갈아타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뉴스가 예. 나오죠.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어느 정도 시대 흐름상이라는 겁니다. 예. 미리 예측을 예. 하고 줄여서 네. 다주택자분들도 집을 줄여갖고 똘똘한 한 채로 네. 갈아타고 그냥 그걸로 끝낸다. 주택수를 갖다 늘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게 뭐 그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던 법안인데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예요. 네. 세 채 이상이면 8%거든요. 네. 8%면 엄청나요, 취등록세. 그러면 네. 집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거예요. 그렇죠. 투기하지 마라, 네. 조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있어요. 다 악이 아니에요. 주택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아니에요.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몰아가면서 다주택자를 지금 없애버리고 있고 전세 시장 자체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. 전세 가격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. 네. 전세 물량이 없어지니까. 네, 네. 근데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? 이 전세 가격 자체가 올라. 이건 기업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 법안이 통과. 네, 이 법안은 어떻게 수정이 돼가지고 아마도 비슷하게는 제가 보기엔 뭐 언젠가는 통과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우려는 하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부지런히 내 집 장만을 하시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그렇네. 보여집니다. 맞네요. 네. 근데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단순히 뭐 이런 영상 하나 그냥 이렇게만 네. 생각하지 마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정말 이런 법안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네.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논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게 아니네 보니까. 네.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법안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흡수가 될 거야. 그래, 정말 맞을 수도 있어 하면서 근데 그 전세에 대한 그 시장 자체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지금 기로에 놓여져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네.
앞으로 이런 거 좋은 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. 그 가끔 또 이런 얘기도 하자고요. 근데 아는 게 많지가 않아서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한번 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. 했었거든요. 좋은 얘기다 네. 진짜.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끔가다 나와서 말을 되게 그 언론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 하고 이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사실은 이 법안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이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가중치를 둔다고 하면 맞아요. 무조건 법안이죠.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살펴보는 게 정치를 관심 갖는 거에서는 중요하다고 가장 기본적인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